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한 정도로 한파가 절정인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예보돼 있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은 영하 13.1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저기온을 또 넘어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일부 경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도 추위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구 0도에 그치겠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 낮 기온 0도 이하로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이어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파사고와 한냉질환 등 한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계량기 동파가 1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관 동결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랭 질환자 등 인명피해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자 지난 19일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취약 시민 2만 2천여 명을 돌보고 한파 응급대피소 69곳과 한파 쉼터 57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설 하우스 농가들은 보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과 강풍이 겹친 호남 서해안에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어선들의 조업도 멈췄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천장에 설치된 두꺼운 덮개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자 딸기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딸기의 경우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 생육에 영향을 주고 수확량도 줄어드는 만큼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밖에서부터 안까지 모두 3개의 문을 통과될 정도로 보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보일러도 24시간 가동하지만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온을 하다 보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이제 등유, 석유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들죠. 그래 하룻밤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강추위는 시민들의 발길도 붙잡았습니다. 전통시장은 한산했고 상인들은 난로에 의지해 손을 녹여보지만 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목도리 타고 아주 단단히 하고 와서 노인네들 감기 들면 안 나가. 상인들도 추워서 너무 그냥 힘쓰고 경기도 안 좋고 상인들도 아주 추워서 애먹는구만. 한파 속에 눈과 강풍까지 겹친 서해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풍 탓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어선들도 조업을 중단한 채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선박 요 접어내놓은 거 안전하게 때가 있는 거 확인하러 갑니다. 날씨가 좋아져야 조업을 하러 나가는데. 연일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고영향 AI도 구분했는데 의료와 에너지,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당됩니다. 이 분야의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안전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I 기반 산업들이 리스크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영향성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하지만 연구 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내 생태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연구 개발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감은 지능법이라기보다는 좀 규제법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좀 느낌들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속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워 기술 주도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다시 짜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챗GPT와 중국 딥시크 등이 촉발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로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중국은 레드테크로 불리는 과학 굴기를 통해 미국을 무섭게 쫓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새롭게 짭니다. 우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또 인공지능 대전환 AX 등 AI 기반 연구개발과 산업을 강화합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술 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여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첫 회의를 열고 R&D 생태계, 기술 주도 성장, 지역 혁신 등 분과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립할 제6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무엇을 더 할 것인가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집중하고 정부는 앞으로 추가 회의와 공청회,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별 탄생 과정에서 어떻게 행성과 해성이 만들어지는지 밝혀냈습니다. 어린 별이 간헐적으로 폭식하고 단식하는 과정에서 행성의 주요 성분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1300광년 떨어진 뱀자리 성운. Serpens is a famous stellar nursery. 이곳의 EC53은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 별로 분자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99%는 기체, 1%는 먼지로 이뤄진 분자 구름은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의 소용돌이를 이루는데 이게 별의 먹이가 됩니다. 어린 별은 폭발적으로 먹이를 해치우는 폭식과 단식을 반복합니다.
서울대 이정은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포착해 행성과 해성 탄생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단서는 결정질 규산염. 규소는 우주 전체에선 흔치 않은 물질이지만 우리 지구의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은 지각 구성 물질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규산염이 별의 중심 부근 600도 이상인 원반 안쪽에서 결정화, 즉 단단해지고 원반풍에 실려 차가운 별 외곽으로 실려 날아가는 현상이 관측된 겁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외곽으로 이동해 행성과 해성이 되는지 보여주는 첫 관측 증거입니다. 차가운 곳에서 만들어진 해성 속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질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천문학자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그런 관측 결과입니다. 제임스 웹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으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측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원반에 있는 얼음 분자를 관측해 생명의 기원을 탐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남극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남극 펭귄들이 번식 시기를 전례 없는 속도로 앞당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종에게는 먹이 부족을 초래해 펭귄 종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옥스퍼드대와 옥스포드 브룩스대 연구진은 젠투, 아델리, 턱끝 펭귄 3종의 정착 시점, 즉 교미와 산란을 위해 번식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3종의 번식 시작 시점은 10년 사이에 크게 빨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번식 시기의 급격한 변화가 해빙 감소와 기온 상승으로 사냥터와 둥지 환경이 더 일찍 형성된 데 따른 결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다음 달 13일에서 18일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07만 석 가운데 123만 7천 석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예매율은 59.7%로 지난해 설 예매율 51.7%보다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8.1%, 경전선 60.9%, 호남선 62.8%, 전라선 66.3%, 강릉선 44.6% 등입니다. 예매율이 가장 높은 날은 설 당일인 2월 17일로 68.7%였고 하행선은 2월 14일 87.1%, 상행선은 2월 18일 90.1%로 나타났습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늘 0시부터 결제할 수 있고 결제 기한은 25일까지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진행하는 교통약자 대상 설 명절 우선 예매를 앞두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등록은 우선 예매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매하려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상으로 기존 고객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 적용된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통한 예매도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 정부가 결정한 신규 원전 2기 사업 역시 60%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필요성과 안전성, 국민의 뜻을 모두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새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개 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 각각 89.5%, 82%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질문에는 갤럽은 70%, 리얼미터 조사는 62%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4년 만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배로 늘어나면서 전력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우리 국민은 앞으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원전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 토론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사고 후 약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7시쯤 핵 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빼내 원자로를 기동시켰습니다. 애초에는 지난 20일 재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시험 과정에서 경보장치 오류가 발견돼 일정을 연기하고 확인 작업을 거쳐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가 들어서 있으며 합계 출력 821만 2,000kW로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엔화 약세 등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이 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년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4,268만 3,600명으로 종전 역대 최다인 2024년보다 15.8% 늘었습니다. 나라 지역별로는 한국인이 7.3% 늘어난 945만 9,600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타이완, 미국, 홍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국내 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항공기 내에서는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은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의 충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이에 더해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아예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에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한 합의틀이 마련됐다며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무력을 쓰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10분이 넘는 연설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유럽 한복판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는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라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나토 내부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유럽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북극 전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그린랜드 획득에 선택권이 있다면서도 반대한다면 기억하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해고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불사용과 즉각 협상 여지를 피력하면서 유럽과의 전면전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반등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 오른 49,077.2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 상승한 6,875.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 뛴 23,224.82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덕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대미 투자금이 천연가스 개발에 사용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국이 등장한 건 에너지 개발 성과를 내세우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 돈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That's a big deal. Launched a massive Alaskan pipeline project to export natural gas to Asia.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알래스카를 종단하는 초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까는 초기 사업비로만 60조 원 넘게 들어가고 사업 성공을 위해선 한국, 일본 등의 LNG 장기 구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지만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망설인 건 채산성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 자금이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현대차도 언급했습니다. Secured a record-breaking $18 trillion in commitments for new investments. Apple, NVIDIA, SoftBank, Hyundai, Ford, Honda, GE Aerospace, many others. 1시간을 훌쩍 넘긴 회견 내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 국경을 강화했다고 내세우면서 비교 대상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다봤습니다. 황 CEO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진행된 레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 약 수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처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AI 인프라 영역으로 에너지, 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AI 발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기업과 정부에 초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대규모 위성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현지 시간 21일 지구 어디에서나 최대 초당 6테라비트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위성통신 네트워크 테라웨이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라웨이브 위성망은 광통신으로 연결된 위성 5,408기로 구성되며 블루 오리진은 이 위성군 발사 배치를 내년 4분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블루 오리진의 이번 테라웨이브 위성망 계획이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에 따른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약 10,00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해
저궤도 통신위성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